우리가 보던 TV와 그런 채널의 역할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한 곳으로 다 쏠리게 되면 수직적 구조, 그다음에 수평적 구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규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이 OTT라는 사업만큼 이렇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사회적 임팩트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제가 매달 기부를 하고 있어요.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생존 법능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법률 문제를 늘 고민하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새롭고 정돈된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최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돈된 이 멘트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정돈된이란 멘트를 일부러 좀 정돈되게 했어요. 머리도 좀 정돈돼 있어요. 네, 머리도. 오늘 이슈가 또 그죠? 네,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쵸. 네, 네. 정돈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좋습니다. OTT 일단 저희가 기본 개념들 하나씩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좀 생소한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버 더 탑이라고 하죠.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를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국내 서비스로는 웨이브, 티빙, 왓챠가 존재합니다. 두 분은 OTT 많이 이용하실까요? 저는 가입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많이 볼 것 같아서 이것저것 가입을 해서 좀 봤는데 이 긴 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되게 드라마, 영화 이렇게 좀 길다 보니까 시리즈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이거 볼 때 이거 보면 끝까지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어서 대개는 이제 유튜브에서 요약편 뭐 5분, 10분 그래서 사실은 가입은 많이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바쁜 현대사회 저도 공감합니다. 넷플릭스에 제가 매달 기부를 하고 있어요.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어떠세요? 뭐 저도 많이 보고 있죠. 넷플릭스는 이제 주로 뭐 다시 보기를 보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 시리즈나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고 또 웨이브 같은 경우는 좀 라이브 방송을 이제 TV로 볼 수 없을 때 이제 그럴 때 많이 보게 되고 또 뭐 유튜브가 사실 OTT가 맞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한데 어쨌든 또 유튜브도 뭐 꾸준하게 저도 보고 있고요. 뭐 종종 이제 검색에 걸리게 되면 뭐 네이버 TV나 뭐 카카오 TV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OTT라는 것 자체가 저희 생활에서 이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저는 이제 굉장히 자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방송을 거의 대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OTT가 새롭게 생기면서 이 산업에서도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은 방송사하고의 경쟁에서 이제 방송사가 서서히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방송사 위주의 이제 프로그램 뭐 개발, 제작, 상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OTT하고 방송사가 대등하게 하다가 지금은 OTT가 더 이제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서 뭐 그게 주는 이제 산업적인 영향력은 뭐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느 방송사에 그쵸. 무슨 요일 드라마로 만든다라고 전제하고 사실은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넷플릭스에 올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제작 환경도 많이 바뀌었죠. 아니 저도 굉장히 새롭게 들은 게 친한 이제 학교 선배 중에 PD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내보낼지를 그쵸. 예전 같으면 당연히 방송국으로 내보낼 텐데 방송국 안에서도 이거를 따로 팔지 이런 거를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송출한다 그러면 되게 필요한 뭐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관련 권리를 방송사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잘 되면 거기서 부수적으로 뭐 조금 혜택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OTT가 있고 OTT들이 이제 좋은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 굳이 이제 방송사 안 간다.
라고 해서 이제 OTT를 통해서 뭐 제작하고 송출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배경이 있습니다. OTT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송과 달리 이 국경이 없는 서비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좋은 컨텐츠 하나만 나오면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OTT라는 서비스 플랫폼 자체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큰 막대한 자본들이 OTT에 모이게 되면서 당연하게도 제작자에 대한 지원의 폭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영화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랑 만약에 오케이가 돼서 손을 잡게 되면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시고 나중에 청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스개로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OTT에 막대한 자본이 몰려들면서 컨텐츠의 제작 환경까지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OTT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니까 OTT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OTT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OTT 산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규제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OTT가 사실 TV로 본다는 거에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방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뭐 컨텐츠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똑같이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란 측면에서도 사실은 규제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OTT라는 게 하나의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승자 독식 구조. 그렇죠. 승자 독식의 네. 구조. 그래서 뭐 유튜브가 뜨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제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유튜브만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유튜브란 플랫폼으로 모든 자금과 파워가 다 몰리기 때문에 자 과연 OTT라는 시장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방송하고는 좀 다르죠. 방송은 채널이 생겨나면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그 시청률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렇죠. 분산되고 경쟁하고. 그렇죠. OTT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보던 TV와 그런 채널의 역할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한 곳으로 다 쏠리게 되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꺾여 버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가, 경쟁 환경에 대한 규제도 당연히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규제 관련된 이야기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향성을 두고선도 이야기들이 좀 섞여 나오는 것 같아요. 수직적 구조, 그다음에 수평적 구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뭐 이제 국가마다 이제 OTT 산업을 규제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수평적 규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컨대 EU 지역, E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OTT나 기존 방송 사업자나 사실은 컨텐츠를 놓고 경쟁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방송 사업자하고 수평적으로 놓고 같이 경쟁한다는 전제 하에 사실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심하다 그럴까요? 조금 더 엄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수직적 규제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채택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방송 사업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을 감안해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TT 사업자의 성격을 뭐로 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규제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이랑 저희가 아는 일반 방송이랑 OTT를 수평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렇죠. 수직적으로 볼 거냐 그렇죠. 딱 이 내용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현재 좀 어떻게 규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직은 조금 난맥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OTT가 기존 법령상으로 보면 예컨대 부가통신 사업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뭐 전기통신 사업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격을 놓고 이제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처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을 통해서 OTT를 이제 규제하겠다라고 이제 개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산발적인 거죠. 뭔가 통일되게 규제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근데
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거를 우리 새롭게 규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기존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규제하자고 법률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지는 이제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좀 통일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부처 저 부처가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그게 이제 좀 핵심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OTT 관련해서 방통위가 좀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방통위가 있고 실제 부처로 본다면은 이제 또 문화부, 문화체육부도 있고 이제 과학기술부도 있고 여러 부서가 같이 이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규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좀 담기고 있는 상황일까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규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송이든 뭐 아닌 다른 형식이든 간에 이제 소비자들이 그 컨텐츠를 이제 시청을 하기 때문에 예컨대 뭐 음란한 영상이다, 뭐 욕설이다, 기존의 이제 컨텐츠에 대한 그런 통제도 여기서 동일하게 가져간다. OTT에서도. 그렇죠. 예컨대 이제 청소년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쵸. 그럼 뭐 이제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관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컨텐츠 내용에 대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자의 지위에 따라서 예컨대 이 사람을 뭐 예컨대 신고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뭐 인허가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어떤 의무를 부과할 거냐. 그러니까 사업자 지위에 대한 규제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법에 따라서 이제 규제의 내용이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OTT 참 핫하면서도 쉽지 않은 어려운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5글자 정리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두 분 좀 긴장되시나요? 오늘은 최 대표님부터 갈까요? 네, 저는 5글자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공정한 경쟁. 결국 규제의 방향이라는 게 물론 시청자 보호도 중요하고 또 공익에 대한 추구도 당연히 가야 되죠. 뭐 이거를 무시한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기업을 대변하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OTT라는 사업만큼 이렇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사회적 임팩트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이렇게 뭐 미치는 영향이 좀 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유튜브가 이제 전 국민의 거의 OTT 플랫폼이 되다 보니 여기에서 거짓된 정보가 흘러다니기 시작하면은 온 국민이 그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재난 상황과 관련된 그런 긴급한 어떤 정보 전달이 필요할 때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사업자들이 그 컨텐츠를 그냥 걸러버린다든지 뭐 뒤늦게 올려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작은 사업자들 굉장히 좋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뭐 이를테면 왓챠도 이 영화에 전문화된 그런 OTT로서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OTT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결국 사업자에게 이제 부여가 되는 그런 어떤 의무 또 공정한 경쟁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조금 더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대표님 얘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저희가 방송의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송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간의 규제가 방송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만약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이 있지만 그 방송 채널이 한두 개만 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뭐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그 주체가 또 해외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최 대표님이 얘기한 그 공정한 경쟁은 특히나 이 방송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5글자 정리 얹혀가시는 건 아니시죠?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뭐 비슷한 얘기. 저는 이제 5글자를 세술 세부대. 세술은 세부대에 넣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술 세부대 5글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규제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플랫폼 노동자도 뭐 얘기했고 뭐 많이 했는데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규제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최 대표님이 공정한 경쟁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제 이 새로운 산업이 주는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에 대한 뭐 전파력이 큰 만큼 기존에는 이제 소외돼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여전히 규제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우연히 같이 식사를 하는데 꼬마애가 무슨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아마 걔는 그게 음란물인지도 모르고 봤을 것 같아요. 어린애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또 규제해야 되는 영역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세술이기 때문에 이 세술을 어떤 규제, 어떤 법령의 부대에 담을 건지 우리가 많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케이스는 좀 안타깝긴 하네요. 사실 유튜브 키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키즈 앱을 쓰시면 절대 그걸 보실 리는 없을 거예요. 물론 유튜브 키즈 앱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영상들이 좀 있긴 하지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그만큼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규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고 많이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몇 세 미만은 뭐 키즈 전용 OTT 외에는 뭐 볼 수 없다라든지 뭐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논란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많은 정리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할지 말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오늘 OTT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아마 뭐 앞으로 더 커질 산업이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때 아마 두 분도 바빠지시겠죠? 네, 그러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